이제 이전 직장에서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아이고. 우울증의 탈출구로 좀 쇼핑과 보여지는 패션, 뭐 이런 가방 이런 쪽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욜로 내 통장은 걸로. 욜로 좋아하다 골로 간다. 오늘이님은 뭐 저축은 좀 하셨어요? 저는 아까 1만 원 하셨잖아요. 1% 정도? 1%? 월급의 1%. 월급의 1%. 주택 청약 3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3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여기 또 뒤에서 얘기해주는 거네. 아니, 선배님들이. 주택 청약 3만 원에 욜로 쇼핑은 얼마나 한 달에? 한 300은 하자. 300은 하자. 아니 그러면 월급이 전부 쇼핑이에요? 저는 다 옷이랑 가방에 쓰고 있어요. 옷과 가방. 옷과 가방. 그러면 그 쇼핑을 옷 쇼핑하는 게 뭐 이렇게 SPA 브랜드 같은 거예요? 아니면 명품 막 굵직굵직한 거? 다 섞어서 사고 있는데요. 주로 뭐 성과금 시즌 혹은 이번에 회사에서 다음 달에 몇 배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이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죠. 그럼 이번에 명품 하나 질러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뭘 살까 막 찾아보고 평소에는 상시적으로 스파 브랜드에서 쇼핑을 이제 하고 있죠. 특별한 시즌에만 비싼 걸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획적 소비라고 그러면은 저축과 뭐 이런 거 밸런스인데 쇼핑에만 다 쓰시는데도 뭔가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 보여서. 일단 제 이런 삶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인생에서 되돌아보면 지금 아니면 저한테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잘 없잖아요. 그 전에 내가 지금 쓸 수 있을 때 다 쓰자. 이 마인드.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옷을 사시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네. 내 스스로의 만족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좋은 건지.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새 옷을 입고 회사를 갈 때 그 원래 새 옷 입고 나가면 그 나갈 때 기분 되게 설레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저기도 알지. 그거 하나를 낙으로 삼으면서 출근을 하고 왜냐면 회사 가기 싫잖아요 사실. 그 출근길에 유일한 낙이 이제 새 옷 입은 그 프레시한 기분. 요즘 최고인데 요즘 봄이라서 또 미치는데. 네, 봄 옷이면 또 봄 사야죠. 또. 아니 그럼 사실 지금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길래 이 OOTD가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오. 야, 예쁘다. 오피스룩이네. 와. 이쁘다. 옷 잘 입는다. 근데 옷을 잘 입으시네요. 매칭 옷은 잘하시고. 워낙 패션 감각이 사진 좋으시네요. 보니까. 네. 음. 근데 오늘이님은 어떨 때 주로 뭘 사세요? 저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이뻐 보이거나 내 스타일이다 할 때 그냥 고민 없이 바로 그냥 다 구매를 해버리고요. 일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날에 이제 보상심리로. 보상심리. 네. 보통 이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좋은 단어로 맞아, 표장하죠. 맞아. 좋은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후에도 행복해요 그게? 네, 계속 그거 들고 나가는 날에는 그때 기분이 떠오르면서 그날 기분 좋은 거고. 와, 저 좀 공감되는 게 저도 최근에 막 가비 언니, 아이키 언니, 노지 언니 만나서 놀았을 때 옷 샀거든요. 그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야, 그거 되게 좋은 얘기다. 진짜. 맞아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50% 붙은 걸 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합리적인 계산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맞아. 너무 공감돼. 뭐든지 사고 나올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라도 안 사면 바보 같아요. 내가 돈을 쓰는 건데 돈을 버는 느낌 나잖아요, 막. 그럼요. 막 예를 들면 매진 임박, 뭐 한정 수량. 다 팔릴 것 같아, 지금 지금 안 사면. 맞아. 난 제일 약한 게 오늘 들어왔어요. 게시. 네. 진짜 매진. 야, 우리가 오늘부터 심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오늘은 그냥 야, 옷만 작년에 사는데. 다르지, 우리가 다를 게 뭐야, 지금?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본인이 번 돈 안에서 본인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네. 없죠. 근데 고민이 있어 오셨잖아요. 저는 사실 뭐 본인이 돈 번 거를 사니까 흔히 말하는 내돈내산인데 뭐가 고민이실까? 제가 내년에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저만의 돈이 아니고 저만의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축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낙을 제가 포기를 해야 그 저축이 가능해지잖아요. 이 과정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그럼 혹시 모아둔 돈은 얼마나?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사회생활 실례지만 얼마나? 이제 3년 차요. 3년.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남자친구는 씀씀이가 어떠세요? 저랑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막 무력이 별로 없고 무력이 없어요.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유로 부딪힐 때도 있겠다. 서로 좀 다르시니까. 네,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파리로 이제 웨딩 스냅을 찍으러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아이, 또 소비가 상당하네. 그 둘이 상호 협의하에 네, 합의하에. 쇼핑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파리면. 아, 그렇죠. 파리면 명품이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간 거네. 네, 명품이 싸잖아요. 아. 비행기 티켓은 나온다고. 네, 그래서 명품을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돈 열심히 모아야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너 결혼 자금 모은다고 할 때는 표정이 죽상이더니 왜 여행 자금 모은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설레하냐. 서운하겠다. 서운하다. 난 너랑 서운하시다. 결혼하려고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뭐 나는 사고 싶은 거 없는 줄 알아? 오. 되게 현타가 왔다고 알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해하는데 합의점을 찾은 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소비를 해라. 대신 하반기부터는 우리 결혼 자금을 같이 모아보자. 허리띠 졸라매보자. 라고 해서 남편도 멋있다. 알겠어? 라고 하고 합의점을 찾았죠. 어떠세요, 오늘이님은? 합의는 하셨는데 마음은? 마음은 좀 무겁죠, 이제. 어. 이제 매일매일 새 옷 입고 가는 낙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갖고 싶은 걸 이제 안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오늘이님은 어릴 때도 이렇게 옷 여러 개 사서 입어보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생각보다 어릴 땐 저는 옷을 잘 몰랐고요. 대학교 때만 해도 오히려 옷 잘 입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다, 멋있다. 그게 막연히 동경만 했고, 근데 이제 직장인이 되고, 이제 이전 직장에서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아이고. 우울증의 탈출구로 좀 쇼핑과 보여지는 패션, 뭐 이런 가방 이런 쪽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울증이 글쎄, 왜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서 왜 오셨- 우울증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패션 회사 그리고 IT 회사 그 변화가 되게 빠른 산업에서 인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근무할 곳도 다 도심에 있는 혹은 세련된 좀 이런 회사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막상 제가 취업한 곳은 이제 제조업 그리고 공장 그리고 저희 팀원이 저 빼고 다 40, 50대 아빠뻘 남성분들이었어요. 제가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환경이었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내가 생각하던 삶은 이런 직장인 삶이 아닌데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너무 심각해져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됐던 거였고 좀 실제로 입원을 권유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심각했었는데 진짜 힘들었구나. 제가 가고 싶지도 않았던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자격지심 이거랑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만 같은 느낌 이런 느낌에서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에게 그렇게 내 자격지심처럼 안 보여지려고 더 열심히 꾸미고 옷을 더 나 능력 있어. 그래도 이 회사에서 돈만큼은 잘 받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더 과소비를 하게 되고 더 보여주는 모습에 좀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만두고 다른 걸 준비할 법한데 왜 우울증까지 오면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됐을까?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직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때도 항상 뭔가 부모님 속 썩이는 역할 혹은 뭐 욜로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딸, 별난 딸 좀 이런 딸로 비춰졌어요.
예시로는 뭐 어릴 때 제가 유학이 가고 싶었는데 유학할 때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우리가 형편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대학교에 오자마자 제가 휴학을 하고 알바를 3개를 주 7일 동안 뛰면서 돈을 다 모았어요. 어학연수 자금이랑 생활비랑 다 멋지다. 모았어요. 가서도 또 아껴 써야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추가 지원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막 케찹에 주먹밥 만들어서 그걸로 끼니 때워 먹기도 하고 뭐 바나나 한 송이 사서 3일 버티고 막 컵라면 하나로 점심에는 면을 먹고 저녁에는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막 뭔가 나름대로 전 열심히 산 거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항상 남들과 다르니까 좀 사서 고생하는 네, 사서 거구나. 고생하는지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제라도 좀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보자. 그래서 이 기업이 어쨌든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주니까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 드리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아. 회사를 좀 이렇게 이직을 하시고 훨씬 나으세요? 지금 직장은 지금 사람들도 많이 젊어졌고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만족하고는 있지만 50대, 60대까지 내가 직장인이라는 직업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서 조금 새로운 직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잠깐 봤는데 네이리님이 약간 좀 뭔가 되게 공감하는 듯한 저도 제가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그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었겠다. 한 3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생 한 50살, 60살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긴 하거든요.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못 할 거면 일단 지금 벌 수 있을 때 바짝 모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똑같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데 한 분은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됐고 한 분은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놀랍다.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어쨌든 뭐 이 직장 생활에서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 그쵸. 그런데 우리는 오너가 아닌 다음에는 언젠간 그만둬요.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 정도면 그거는 나를 더 보호해야지. 나라는 사람 이퀄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아이, 물론 이해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쉽게 그만둬도 되는 만큼 하찮은 거란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존재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님한테 있어서의 옷이 갖고 있는데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너무 힘들었을 때 집에 와서 침대에 싹 이부자리 들어갔는데 너무 포근하게 잘 쉬었어요. 그러면 잠자리가 좋은 힘들 때마다 그렇죠. 맞다. 잠잘 너무 좋아요. 맞아. 이불도 좋은 거 사야 되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잠을 자야지만 본인은 좀 더 휴식을 할 것 같아요. 맞아. 보니까 오늘이님은 뭔가 시기적으로 딱 매칭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우연히 마음에 딱 드는 옷을 샀는데 그날은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그리고 나면 이 옷을 사는 뭔가 옷을 사서 내가 그 새 옷을 입는 거가 주는 마음의 어떤 영향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힘들 때마다 계속 옷을 사요. 사실 즐거워서 옷을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 오늘 집에 와서 또 옷을 사고 몸이 뻐근해 그럼 또 옷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정확한 얘기야.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 내지는 내가 참 기쁘다 이거가 어떤 쇼핑이나 돈만으로 이거를 경험을 해버리면요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남편분이 소득이 높아. 그래서 언제나 바쁘지만 같이 나가서 백화점 가서 굉장히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거를 사줘 할 정도로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퇴직을 했어.
그러고 났더니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경제 규모를 줄여가야 돼. 그리고 옛날만큼 그 방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이상의 아니고. 조건이 여건이 네. 안 돼. 그러고 나면 사이가 되게 나빠져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와.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구나. 그러면 그게 너무 슬픈 게 평생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남편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람한테 사랑은 그런 물질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이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번 돈, 그래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죠. 그러나 만약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돈을 계속 버는데 애가 둘 태어나. 그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봐도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는 안 행복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옷이나 핸드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한테 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이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다른 루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